자,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네트워크의 균형 시스템 강의의 이상훈 리더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열 번째입니다. 네트워크의 균형인데요. 자, 오늘 네트워크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속적인 자산 소득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려면 네트워크의 균형이 필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늘 공부하는 그 뎁스와 윕스, 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데요. 리스 같은 경우는 한계 없는 성장이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요. 옆으로 그러니까 나와 내가 나의 F1 사업자 리더님들이 F 많이 생기면 이제 좋다라는 건데 한계 없이 우리는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파운더스 EDC까지는 64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파운더스 EDC까지는 점수로 해서 파운더스 EDC가 가능하고요. 크라운이 되려면 12레그까지 확장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크라운이 될 수 있는데 FCA는 14레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핀을 성장하고 내 네트워크를 크게 펼치기 위해서는 위스를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뎁스는 수입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2차 보너스를 우리가 원할 때는 수입의 안정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달 매달 인쇄와 같은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결국은 깊이 있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표현을 좀 달리 좀 표현한 게 있는데 에메랄드 이상이 되면 3차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차 보너스가 먼슬리 뎁스 보너스라는 건데요. 요게 에메랄드 이상이 되는 파트너가 나오고 내가 에메랄드가 되고 내 파트너가 에메랄드가 되면 그 파트너의 뎁스 파트너로부터 독립이 될 때마다 한 레그당 0.25%로 되어 있지만 거의 일시금으로 정해져 있는 게 한 17만 8천 원 정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깊이 있게 내려가게 되면 이 MD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화매에서 MD 보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스폰서님이신 조재천 스폰서님이시죠. 더블 다이아몬드이긴 하지만 다른 FCA보다 심지어 MD 보너스가 더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큰 레그, 슈퍼 레그라고 하는 큰 레그 그룹 두 개를 가지고 계시죠. 조재천 스폰서님 파트너로. 그렇기 때문에 MD 보너스가 많은 게 그러니까 깊이 있게 내려가면 이 MD 보너스 3차 보너스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뎁스를 끝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을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위스와 뎁스의 중요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스 폭은 수익을 내 개인의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수익을 높일 수가 있고 후원 가능한 내것을 확보해서 우리가 마음껏 그러니까 그의 연봉을 정한다는 말씀은 이 나의 폭을 얼마만큼 높이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뎁스는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내 성장의 가장 큰 기초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앵커 레그라고 하나 그런 레그들이 생기게 되면 안정적으로 내가 이 레그는 내가 이제 믿고서 다른 레그를 펼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깊이가 있는 레그가 있으면 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느 하나 양보할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초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선은 위스를 늘려놓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운더스 EDC가 되려고 하는 기본이 64거니까 우리 다이아몬드라는 어떤 기본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에 64거라는 걸 미리 위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내 수입도 되면서 우리 사업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수입도 되면서 안정적으로 내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스와 뎁스의 균형이 필요하다.
자, 요거는 한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도우려고요. 이게 한쪽은 위스고 한쪽은 뎁스라고 보면 두 개가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딱 갈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죠. 균형이 딱 맞을 때 딱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게 우리의 사업의 가장, 안정적인, 기초적인 어떤 모습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스는 우리 똑같이 20만 점을 써보자고요. 20만 점을 썼다.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네 명이서 20만 점을 쓰면, 이런 구도로 우리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하죠. 요 구도로 딱 만들었을 때, 물론 뭐, 여기, 뭐, 내가 120만, 내 사이드를 다 포함해서 120만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세렉으로 해서 이렇게 20만 점을 썼을 경우에, 20만 점, 20만 6천원 나눠주고 나면, 전체 80만 점에 나는 6%니까 4만 8천 원에서 1만 8천 원 빼면은 내 수입은 3만 원이 돼요. 근데 똑같이 뎁스 한 줄로만 내 한 레그레스만 옆으로 저는 사이드를 못 펼쳤어. 근데 깊이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분들이 다 똑같이 세 분이서 20만 점 썼어요. 똑같이 20만 점 딱딱딱 쓰고 나서 보니까 다 6천 원씩 나눠주니까 나는 12,000원. 자, 보시다시피, 내 수입을 위해서는 옆으로 윗수를 늘리는 게 맞고, 깊이 있게 가게 되면 이 레그가 만약에 가서, 이게 21% 천만 점을 하게 되면 이 레그가 여기는 천만 점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천만 점은 가지겠죠. 근데 이 레그는 안정이 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렇게 깊이로만 가서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노동 수입을 하기 위해서 아메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세 개의 그룹, 세 개의 레그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우선은 위스를 펼치면서 나야 일단은 안정 수입이 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사업이 안정적이 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그 네트워크의 계획, 이 뎁스와 입스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명단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사업 설명이 끝나고 나면 네, 괜찮아. 그러면 이제 시스템 초대를 하겠죠. 그래서 뭐 OM부터 DBC 초대를 해서 이제 듣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탱커 미팅, 오늘 같은 탱커 미팅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 할 게 명단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명단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이 명단을 가지고선 내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 거라는 근본적인 스트럭처, 구조를 내가 머릿속에 구상을 할 필요가 있죠. 그 구상은 결국 립스와 데스인데, 이스와 뎁스에서 이 계획은 우리가, 아미는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 기업에서는 매년 하는 게 바로 이 전략 수립입니다. 우리 아메에서 말하는 이 명단을 가지고서 내 이스 데스를 짠다는 얘기는 나의 사업에 사업 전략을 수립한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고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좀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많은 궁리를 해서 스폰서랑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만들어진 구조를 바꾸기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당구장 표시 세 번 쪽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했는데 초기 사업자는 반드시 스폰서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나의 네트워크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할 건지 내가 어떻게 이 네트워크를 꾸려나갈 건지, 만들어 나갈 건지를 스폰서랑 상의를 해서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말한 대로 브론즈 파운데이션 구조를 만들고 브론즈 빌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는 게 맞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단을 그룹핑을 하고 브론즈 핀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해서 4 곱하기 5에 우리 시트지가 있죠. 명단 시트지. 그래서 4 곱하기 5에다가 명단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5150이 될 수 있도록 5150이 매월 신규 5명, 애용자 15명, 전체 소비자 회원수가 50명. 이게 매월 채워질 수 있도록 이 구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면서 이제 서서히 내 네트워크에 만들어지겠죠. 자, 초기 사업자는 반드시 명심할 것은 스폰서님과 반드시 상의를 하셔가지고 요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빨리 성장을, 핀업을 빨리 할 수 있는 한 레그만 쭉 파다 보면 한 레그에서 다이아몬드, 수소 다이아몬드, FCA가 나와도 그 레그는 한 레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한 대를 가지고는 나는 사파이어가 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커도. 그래서 사업 전략 잘 짜서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 만들어져 있는 기존 사업자분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스폰서링과 상의해서 네트워크를 한번 좀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 쓰시는 분, 또 소비자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탈퇴를 하고, 새로 또 가입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네트워크의 구조조정을 상해 스폰서님과 딱 상의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사업자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면 될 대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 파트너도 살리고, 나의 네트워크도 키우려면 이런 어떤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사업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면 초기에 잘 만들어 놓은 우리 사업 전략 잘 수립하셔서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니까 10, 3개월 집중을 하게 되면 세레그가 만들어지죠. 세레그 구조를 딱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1년에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드는 좀 제가 좀 작게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업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드,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사실 소비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브론즈 빌드쯤 되면은 소비자 됐던 분들이 이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스몰 비즈니스로 들어오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브론즈 빌드가 되는 거예요. 이걸 1년 안에 할 수 있고 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사업이 재미가 있어지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안에 브론즈 빌드를 해낸다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브론즈 빌드가 그 다음에는 SP니 이런 PT니 이런 고민하지 말자고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론즈 빌드가 딱 만들어지고 나면 내 파트너도 브론즈 빌드를 딱 만든다면 바로 파운드 PT가 되는 거죠. 회계 용도로 딱 들어가면서 그리고 에메랄드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파운드 다이아몬드까지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3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비전 보너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브론즈 빌드라는 시간을 많이 주는 이유는 브론즈 빌드까지만 제대로 단단하게 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이 네트워크 균형을 딱 맞춰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의 진행은 훨씬 더 1년 동안의 노력 때문에 쉬워질 수 있다. 뭐 물론 사업이 쉽진 않아요. 사업이 쉽진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되게 막 힘들게 어렵게 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부분으로 사업을 전개를 해 나가신다면 또 우리 파트너들을 이런 어떤 구조로 좀 안내를 잘 해준다면 우리가 조금 단단하게 좀 더 빨리 사업 성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업은요, 레버리지 사업입니다. 레버리지 사업이라는 게 복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나 혼자, 하게 되면, 1 곱하기 1은 결국 1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복제 얘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제대로 복제가 돼가지고 나와 똑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 나와 똑같이 일하는 사업자를 저희들이 많이 육성해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일을 하니까 일이 2배, 4배, 8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OTP, OPT, 다른 사람의 시간을 활용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24시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나와 똑같은 손오공이 머리카락 10개를 가지고서 엿을 부려서 나와 똑같이 손오공과 똑같은 10명의 손오공이 나와가지고 적들을 쳐부시는데 못 이길 이유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내가 쓸 수 있는 24시간을 나와 똑같이 복제된 우리 파트너분들이 똑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내 24시간의 시간이 48시간이 되고 그분이 2시간이 되면 다시 72시간이 되는 이런 어떤 레버리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말로 복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행 이자가 1%가 아니고 은행 이자가 2%, 4%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우리가 마찬가지 나 혼자 20만 점 쓰고 나 혼자 20만 점 쓰면 6천 원 받죠. 파트너 한 명 알리면 파트너도 20만 점 쓰면 6천 원 받죠. 또 내가 파트너 한 명 더 알리면 2천 원, 6천 원 받죠. 그럼 세 명이 있었으니까 18,000원을 받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세 명한테 딱 알리면 내가 받는 돈은 24,000원이죠. 복리가 붙은 거예요. 6,000원이라는 복리가 붙은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우리 사업이 정말 단순하지만 이런 어떤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아, 정말 이거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늘리고, 그리고 나와 같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려간다면, 이 돈이 모인다면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돈이 돈을 아끼는 복리 현상을 우리가 꼭 이 사업을 통해서 이뤄내자. 그리고 이 사업밖에는 저는 보니까, 이 레버리지나 복리가 들어있는 사업은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을 제가 다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메이는 가능하더라. 근데 이 복리 사업을 가지고서 꼭 단니, 1 곱하기 1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많이 알려가지고, 내 말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내가 아는 걸 자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다른 사람, 내가 똑같은 시간을 다른 사람 쓰게 하고, 내가 투자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투자하게 해서 돈이 복리가 되게 레버리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자라는 게 오늘 이 연사 목이 터지도록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업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네, 금방 보여주시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빌더까지만 완성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쉽다. 진짜 와닿는 얘기고. 어쨌든 이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 세팅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메이는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 나, 그리고 파트너분 이렇게 세 분이서 이제 한번 아까 그 그림과 구도를 세팅하고 만든다. 그거를 내가 1년 안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으로 할 거냐, 빌더로 할 거냐. 파운데이션은 10개만 하면 1000이고, 빌더는 2개 하면 1000이죠. 나는 그래도 뭐, 안에 간다 뭐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설렙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